이게 작은 제목이에요. 믿으려는 의지에 싱싱한 싹을 소중하게 키울 줄 아는 사람만이 신앙의 밝고 맑은 힘을 맛볼 수 있다. 주위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서툰 그대에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현대인들에게는 만남은 없고 스친만이 있다. 엄마 젖 대신 플라스틱 젖병을 빨고 자라는 사람들. 디지털 문명, 특히 최신의 컴퓨터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각종 전자매체 기구들이 종래의 인간관계를 대신하게 되었고, 고독한 인간이라는 명칭은 어느덧 현대인의 별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각종 컴퓨터 매체에 온종일 빠져있는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는 당연히 서툴게 마련이다. 심리학자들이 새끼 원숭이를 실험한 사례가 생각난다. 연구진은 2마리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한 마리에게는 장기간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았고 항상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먹였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가능한 한 무관심하게 대하고 혼자 놀게 내버려 두었다. 이 새끼 원숭이에게는 쇠로 된 거친 우유병에 데우지 않은 우유를 주었다. 이렇게 1년여간 새끼 원숭이들을 키운 후 심리학자들은 이 2마리를 원숭이 무리에 돌려보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따뜻한 우유를 먹고 사랑을 흠뻑 받은 원숭이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원숭이들에게 다가가 재롱을 부리고, 자기보다 어린 원숭이들에게는 진한 애정을 표시했다. 그러나 찬 우유를 먹고 버림받았던 원숭이는 우리와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들이 다가오면 이를 드러내고 위협하면서 경계심을 나타냈다. 또 어린 원숭이들이 다가오면 무조건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우유 대신 플라스틱 젖병에 담긴 우유를 먹고 유아기를 보낸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듯이 젊은 세대가 인간관계 맺기에 서툰 데에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찬 우유만 먹고 자란 새끼 원숭이가 커서 난폭하고 잔인한 원숭이가 되듯이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한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는 어른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을 키웠기 때문인 것이다. 윗사람이 오직 돈과 권력에만 집착하고 그것에만 의존한다면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아랫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곤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밖에는 없다. 이런 사람들의 인간 든대미는 삭막함 그 자체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정과 사랑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최근의 사회 상황에서 우리들은 점점 더 주위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각자는 나는 남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인이 관계 맺기에 서툰 이유. 그러나 과거는 수정될 수 없다. 만약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 우리의 현재를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물질 문명의 눈부신 발달은 우리의 시선을 코앞에 붙잡아 두었다. 스마트폰 속의 무궁무진한 가상세계에서 온갖 재미를 추구하는 우리는 바로 옆에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을 배려하지 못한다.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는 점점 더 자신만의 좁은 세계 속으로만 침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을 벗어나 타인을 보지 못한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타인과 소통하기는 한다. 그러나 내 연락처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그와 당장 내 옆을 걸어가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여겨진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안의 세계에만 빠져 내 스마트폰 밖의 세계는 내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세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미는 지하철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우리를 돌아보자.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 분비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내가 다른 사람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줄 모른다. 오히려 한술 더 떠 누가 내 세계를 훔쳐보지는 않을까 의심하며 남을 흘겨본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기가 열광하는 우리의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슬픈 모습이다. 나는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미래에 맞을 관계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각종 전자게임, 스마트폰 등 기계의 감옥에 갇혀 따뜻한 체온을 가진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진 채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기계 탓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러한 기계를 만든 이 시대의 문화를 성찰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빨리 욕망을 충족시키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단지 형식적인 인간관계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 이런 관계를 더욱 간편하고 쉽게 처리해주는 도구로서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기들이 발명된 것이 아닌가. 인간관계가 서툴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인간과 사회가 1차원적이기 때문에 인간성 자체가 삭막하고 각박하게 되어 오직 타인들을 이용하기 위한 인간관계만 성립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 타인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기 쉽다. 수단으로 보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깊은 소통을 나누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맺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인간관계가 서툴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내게 다음과 같이 자기 성찰의 첫걸음을 내딛게 한다. 나는 나의 삶에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매 순간 주저하고 망설이며 불안해하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서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는 현존재로서 인간의 기본 정설은 불안이라고 불렀다. 무관심, 호기심, 반복, 짓거림 등은 일상생활의 특징들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현존재로서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망설이며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또한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불안은 결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불안은 공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컴컴한 밤, 외진 골목에서 갑자기 깡패가 나타나서 흉기를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할 때, 또는 커다란 개가 당장이라도 뛰어나올 듯 담 사이로 이를 드러내고 짖어댈 때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공포이다. 뚜렷한 대상이 나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준다면
그때 내가 느끼는 정서는 공포이다. 반면 불안은 막연한 두려움으로써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두려움이다. 관계 맺기 이전에 자기 성찰부터. 주위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서툰 나를 조용히 바라볼 때 자신의 삶이 불안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수시로 자문한다. 나는 누구고 무엇인가? 나는 남들에게 어떤 존재이고 싶은가? 나는 지금까지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나와 남을 비교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았나? 나는 남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그들을 이기려고 발버둥치면서 살아왔다. 남들보다 물질과 돈을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제 나는 질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일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등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동감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지녔다. 지혜롭고 용기가 있으며 중용을 지키고 절제하는 인간 됨됨이를 소유한다면 우리들은 성숙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하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의 삶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목적인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존중하고 존중받는 진정한 내면의 만남과 교류를 통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공감할 줄 아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선물.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음악 조금 듣다가 방송해봐야겠네요. 오늘도 덕분에 즐겁게 방송 잘 마쳤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월요일날 봬요.